안녕하세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강포구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17일 만에 평양을 완전 점령하게 됩니다. 남한에는 미군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데리고 와서 북한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1946년 11월 23일에는 소련 군정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게 합니다. 박은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입니다. 백남훈이 이끄는 남조선신민당 세 당이 합쳐서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한국의 가장 좌파 세력이 강한 곳이 바로 전라남도와 제주도였습니다. 1945년 10월 제주도에서는 공산당, 제주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스탈린, 김일성, 박은영, 허헌, 김원봉, 유영준을 명예회장으로 초대합니다. 제주도는 섬이라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가기도 하고 공부를 하러 가는 젊은이들이 많았는데요. 강복이 되면서 6만 명의 한국인들이 제주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지식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은 젊은 엘리트들이었지만 그들은 일본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서 좌파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지역 지도자와 학교 교사가 되어 좌익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는 평등한 이상 사회를 건설해 주겠습니다. 우리 공산당에 회원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9만 명 중에 5만 명 이상이 공산당원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제주 4.3 운동의 기초가 되는 공산당원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인민혁명가를 가르치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1948년 5월 10일 자유민주주의 건국 총선을 앞두고 바로 한 해 전인 1947년 2월에 남로당들은 3.1절 집회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3.1 기념운동을 준비한 이들은 바로 남조선 공산당 남로당입니다. 그들은 태극기가 아닌 인민위원회 길을 들고 집회를 하기로 명령하였고요. 각 학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교사는 학생에게, 학생은 학부모에게 이렇게 3.1 집회에 동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집회를 좌익 정치투쟁으로 남로당이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정부에서는 이걸 불법 집회로 해서 시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 북 국민학교에 3만 명을 집결해서 집회를 가집니다. 거의 3분의 1이 모두 나와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원이 5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네, 이날 3.1 발포 사건이 발생합니다. 집회 후 불법 시위 중 말을 타고 가는 기마경찰에 의해서 6살 된 어린이가 다치게 됩니다. 기마경찰은 어린이를 치인 줄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군중 200여 명이 저놈 잡아라 외치며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200명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오인하고 모르고 발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이었는데요. 사망자 중에 15세 된 학생도 있었고 아이를 안고 있었던 부녀자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거세게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그 기마경찰이 말에서 내려서 아이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경찰들은 일제시대 때 친일 경찰들을 미국이 들어와서도 그냥 80% 이상을 친일파 경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반감을 가진 제주도민은 경찰을 아주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은 경찰에 화가 난 이들은 3월 10일 날 또 대규모적으로 집회를 강행합니다. 이 제주도청 사람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 95% 166기관 단체 41,211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배후가 남로당이고 공상 좌파 세력이므로 제주도가 아주 위험하다 생각을 해서 육지에 응원 경찰을 보내게 됩니다.
의문경찰 200명을 보내게 됩니다. 빌미로 1947년 8월에는 바로 사령관 김달삼이라는 그 유명한 김달삼이 인민해방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384명의 인민유격대 공산 게릴라를 훈련시키는데요. 그 다음에 1948년 2월 초에는 이 유격대가 훈련하는 것을 경찰이 그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1948년 2월 15일 50선거를 앞두고 남로당 이름을 구국투쟁위원회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0선거를 앞두고 4월 3일날 민중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골기를 합니다. 항쟁이 아니라 폭동인 것이죠. 이들은 경찰을 불태우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족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하죠. 그날 당일만 해도 27명을 괴악하게 죽입니다. 이 50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투표함과 선거인명부를 탈취하고 불태우고 훼손시키고요. 5월 5일부터 마을 사람들을 산으로 강제 이주시키며 선거 동조자들을 살해, 방화, 테러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큰 세 곳의 투표소에서 한 곳에만 투표를 하고 두 곳에는 불태워져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48년 4월 3일에 발발한 이 폭동을 멈추지 않고 장작 만 9년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이에는 유교 사변도 있었지요. 그들은 한라산에 숨어서 낮에는 나오지 않고 밤에 출동해서 무작위로 정부 세력 동조한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나왔을 때도 그들을 잡으러 가면 민간의 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5만 명 이상이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384명의 그 무장 공산당 공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정말 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국하는데 방해를 놓고 끝까지 괴롭히는 이 세력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의 협상을 했습니다. 한라산으로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끌고 가니까 그들을 게릴라인 줄 알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 내려와 해안 5km 이내로 다 모여라. 그쪽으로 내려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릴라로 간주하고 우리를 속여가는 자들을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해안 5km 이내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게릴라 연합해서 그리고 게릴라 편을 든 세력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은 해안 5km 이내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고 또한 이 경찰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아도 이 인민 유격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죽이고 불 지르고 괴롭혀서 1780명의 정부에 또 정부 관계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공식적인 거 아닌 거는 1850명이라고 나오는데요. 또 민간인들이 이들을 도와주다가 또한 게릴라를 오인받아서 진압당해 죽은 사람은 10,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9년 동안. 그런데 정말 이 사실을 알면서 내 마음도 멍멍하고 힘들고 너무나 슬펐지만 정말 이 제주 사람들은 9만 명 중에 5만 명 이상이 공산당원에 가입할 정도로 좌파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희생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이 4.3 운동에 진짜 관여한 사람은 김달삼과 이덕구 씨가 폭동에 큰 관여를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50선거를 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요. 그 전에 50선거를 하기 전에 김구하고 김규식 이분이 남한만 총선을 할 수 없다고 김일성을
설득해 보겠다고 4월 28일 갔었는데요. 북한은 이미 소련과 6개월 전에 이미 나라가 건국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총선을 하자고 했는데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들을 안 한다고 반대한 것입니다. 소련이 반대한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 사람이 아까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6.25 전부터 6.25 사변 나기 전부터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왔는데요. 그 공산당들의 괴악을 보고 6.25 사변이 발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남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예, 4.3 사건을 계속 얘기하겠는데요. 이 4.3 사건이 길어짐에 따라 19,000년이 계속 되었잖아요. 너무나도 계약한 전쟁이 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손을 미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김두한 그리고 그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서북청년단 여기 제주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 깡패 같은 지라손이 김두한 그들의 또 행패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던데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000년 동안 너무나도 잔인하게 전쟁을 하고 그 도에서는 여수에 군인 파병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쳐 있었으니까요. 여수가 어디입니까? 전라도 공산당이 정말 활기를 치는 지역인데 그들은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공산당 조직이. 그러니까 제주도 도민을 우리 백성을 죽일 수 없다고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전라도가 너무나 좌파 세력의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에 함께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려는 이 전라도 제주도에서 여수 군인을 좀 보내달라 할 때 안 보내주는 것 때문에 국가와 여수 간에 약간 트러블이 있음으로써 여수 발화 사건이 일어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